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 해설사 파병입니다. 2020년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된 해입니다. 박물관에서 6.25 전쟁을 기념해 특별 전시를 개최했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전쟁을 경험했는지, 어떤 피해들을 입었는지, 가슴에 남은 상처들은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전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45년)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격의 순간 38선이 그어지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처음에 분단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신분증 검사를 받으면 남과 북을 넘나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점차 38선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의 삶도 달라지게 되죠. 오른쪽에서 남한의 신분증, 왼쪽에서 북한의 신분증과 관련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해방 전까지 조선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점점 대한민국의 국민, 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들이 다른 국민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을 신분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발급받은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증명이기도 했고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상자는 박물관 기증 잔료입니다. 기증자의 부모님이 월남할 때 짐을 넣어 가져온 상자로 기증자는 평안남도 진만포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월남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전에도 남쪽에서 자본주의, 북쪽에서 사회주의를 거부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남으로, 북으로 38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1950년 6월 25일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임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서 북한 공산군이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라디오 방송을 했지만 지금처럼 TV나 라디오를 보유한 가정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 소식을 알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38선 주변에서 종종 군사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3년 동안 이어질 전쟁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1950년 서울에서 거주하던 평범한 사람의 일기인데요. 알던 일을 빼내니 시원하다 라고 전쟁 소식을 전혀 모른 채 시내를 다니다가 북행열차는 모두 중지되었다. 때는 이미 닥쳐왔나 보다라고 주변의 소식을 들으며 전쟁이 일어났음을 직감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군인의 출연을 보며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고 누군가는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 남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뒤바뀐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인민군 점령, 국군의 수복이 반복되는 지역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고한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꼭 소지해야 했습니다. 박완서 소설에서 당시 신분증이 왜 중요했는지가 나옵니다. 9월 28일 국군이 서울을 수복했을 때 대한민국의 무고한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받았어야 했는데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은 시민증을 발급받기도 어려웠고 당시 시민증이 없으면 부역자로 취급되어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입기를 보시면 피난하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공습 소리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피난길에 사람들이 많고 경황이 없어서 식구들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달구지 앞에 서면 피난을 직접 겪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1950년 10월 10일 날에 국군이 사령까지 진군해 있을 적에, 그때 저희들은 밤 12시에 거기서 컴컴한 밤에 거기서부터 걸어서 저 자강도 관계 쪽으로 갔죠. 서울과 같은 도시뿐 아니라 마을도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민군과 국군이 차례로 점령하면서 마을에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며 서로에 대한 학살을 반복했습니다. 이 내용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학살 사건이 밝혀진 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밝혀졌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가족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생존자와 유가족의 신청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전국 규모로 일어난 학살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든 계속 살아갔습니다. 피난했던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곳에 정착해 다시 일상을 꾸려가려고 했죠. 이곳에서는 전쟁 중에도 먹고 자고 쓰고 배우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피난민들은 피난지에 도착해서 먼저 이와 벼락과 같은 해충이 옮기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살충제의 하나인 DDT를 맞고 간이 신분증인 피난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삶을 꾸려나갑니다. 식량을 배급받거나 군용품으로 가방과 등잔처럼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하면서요. 6.25 전쟁 중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는 진열정입니다. 피난지에서도 학교는 운영되었고, 어린 학생들은 그림과 작문 숙제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국민학생이 그림 과제는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비행기와 탱크 그림을 보면 직접 본 것처럼 디테일이 살아있죠. 전쟁이 아이들에게 익숙한 일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당시 일기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교사였던 누군가는 피난지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친 이야기를 기록했고, 누군가는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전쟁 중에도 사랑은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료네요. 그리고 마침내 휴전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나누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흩어졌던 가족들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고대했지만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사통지서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고 신체의 일부를 상실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도 전쟁 이후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삶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국군 포로가 되어 가족에게 돌아오진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고 지금도 이들의 생사는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로가 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6.25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죠. 전장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가장이 되어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고 가족을 잃은 어린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향이 북에 있는 김순옥 할머니는 친척 집에 심부름으로 왔다가 전쟁이나 부모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순옥아 그거 부르는 것만 같아요. 가족들이 납북되어 생이별한 사연도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가족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이산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용록 할머니는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북쪽의 가족들을 보러 가려고 문산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원래는 7남매인데 뿔뿔이 다 해졌지. 전쟁 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휴전 이후에도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이후에도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 70년을 버텨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오늘도 70년째 전쟁 중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전시 어떠셨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전쟁을 경험한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70년 전 상처를 다시금 기억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돼 우리의 일상에 그리고 마음에 새로운 절망을 세우지 않기를 바라며 전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